퓨런티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기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일 퓨런티어가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퓨런티어는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든 업체인데요. 원래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15,0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퓨런티어 분명히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약한다면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균등 배정 수량, 비례 배정 수량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240억 원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환산해보면 1,200억, 소형주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7일부터 8일까지였고요. 청약일은 다음 주 월화가 됩니다. 상장일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월 23일입니다. 상장사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예요. 퓨런티어가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듭니다. 모회사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실적을 살펴보시면 이게 억원 단위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50억이 조금 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 메리트는 그렇게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규모가 작고 이익이 미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용 센싱 카메라 관련 기업이다 라는 부분에서 성장성 관점 내지는 기술력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퓨런티어의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앞서서 상장사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인지 이 모회사의 매출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 모회사의 매출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라든지 MC넥스, 세코닉스, 카메라 모듈 관련 그런 기업 쪽으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하이비전 시스템은 LG 이노텍과 주로 거래를 합니다. 중국 업체와도 다소 좀 거래를 하는 편이에요. 퓨런티어가 전장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잖아요.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는 누구냐? 이 테슬라가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으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받습니다. 즉, 이 퓨런티어는 최종 엔드 유저 단에는 테슬라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퓨런티어가 실적이 막 찍히는 그런 기업은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율주행 센싱 기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센싱 카메라가 있고요, 라이다가 있습니다.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주로 쓰고요,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라이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사람의 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물을 보고 운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사물 하나하나를 다 인식을 한 다음에 피할 건 피하고 그냥 지나갈 건 지나가고, 자, 그런 식으로 인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빛을 쏴서 사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앞에 사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한다. 자, 카메라와 라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색을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물체와의 정확한 거리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날씨에도 좀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반면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고 거리 측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커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이 센싱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완성차, 라이다를 사용하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퓨런티어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라이다와 카메라의 장점을 결합한 퓨전 버전인 센서 퓨전 시장이 개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퓨런티어가 국내외 라이다 유망 개발 업체와 함께 이 라이다 관련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퓨런티어의 공모가 산정 내역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사 회사로 나무가부터 탑 엔지니어링까지 총 9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 전장 부품이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나무가와 UTI는 제외를 했어요. PR이 극단값인 업체는 제외를 한 것입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았고요. UTI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 평균 PR을 계산해 보니까 약 32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32배를 가지고 주당 평가액을 계산해 봤더니 18,000원. 여기에다가 할인율 37%에서 24%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희망 밴드를 산출을 했는데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15,000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당 평가액 18,000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앞으로의 3년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주당 가치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 뭐 복잡하게 식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미래, 앞으로 3년치 이익을 당겨와서 주당 평가액을 구했다. 이거 비싼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양호한 그런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줬거든요. 그 이유가 해외 기업 중에서 뭐 벨로다인, 루미나, 즉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적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퓨런티어의 이 수요 예측 결과 과연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 공모를 진행한 그런 업체들과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공모지표 종합 점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비율은 1535대 1로 나왔어요. 백분율 관점에서 상위 20% 정도 해당이 됐고요. 유통 가능 비율은 22.8%. 그래서 백분율 관점에서 24%.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94.6%입니다. 그래서 상위 한 10% 정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 이 부분은 백분율 관점에서 한 68%. 퓨런티어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안 거는 편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니까 70점으로 나왔고요.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 공모를 진행한 업체와 비교를 해보니까 상위 25.8%입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퓨런티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기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부터 오토엔까지 총 9개 기업이 퓨런티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했어요. 자, 이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시가상승률, 종가상승률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따상을 기록을 했고요. CU테크, RBW는 더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C랩이라든지 바이오다인, 그리고 원중 같은 기업은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런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가 절대 단위가 높다는 점이에요. CEM은 35,000원, 원주는 65,000원입니다.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공모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뭔가 들어 올리기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공모가가 뭐 10,000원 미만, 몇천 원, 그 정도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퓨런티어 공모가 살펴보면 15,000원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더블이라든지 따상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양호한 성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 경쟁률,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퓨런티어 과연 청약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 균등 배정 수량, 그리고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퓨런티어의 예상 균등 배정 수량입니다. 유안타 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배정 주식수는 유안타 증권이 28만 주, 신한금융투자가 12만 주입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 주식수는 각각 반으로 나눈 값이겠죠.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청약을 진행한 그런 기업이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청약 건수가 2만 건이 조금 넘었어요. 반면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퓨런티어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했던, 어느 정도 흥행을 했던 그런 주식이 바로 엔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몰린 청약 건수가 11만 건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각각 증권사에 배정된 균등 배정 주식수를 과거에 청약을 진행했던 그런 공모주들의 청약 건수로 각각 나눠보니까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6.8주,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0.5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균등 배정으로 한 주받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반면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6.8주나 나왔어요. 유한타증권이 주관사였던 그런 사례를 살펴보니까 스펙을 제외하고는 최근 1년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2021년 초반에 이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것만 있었는데 여기서도 청약 건수가 저조했습니다. 이 공모주 시장에서는 유한타증권이 약간 비주류,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유한타증권으로 청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까지 많이 받기는 힘들지언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교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퓨런티어 공모주 청약 일정을 감안을 해서 유한타증권 계좌를 이미 많이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신한금융투자보다는 의미 있는 수량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 비례 한 주당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선진뷰티사이언스부터 RBW까지 이 기업들은 퓨런티어와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하고 두 번째, 공모 규모가 비슷한 약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 있는 자,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이 기업들의 청약 경쟁률을 평균을 내보니까 2228대 1이 나왔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몰릴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비례 한 주당 과연 청약 증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니까 3,343만 원입니다. 비례로 청약하기에는 썩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비례보다는 균등 배정. 근데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받기가 힘들다. 하지만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수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자율주행 센싱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자율주행 센서 시장의 성장성에 기관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퓨런티어는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도 현재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예상 이익을 당겨와서 이걸 가지고 공모가를 정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희망가액 밴드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자, 그런 수준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공모지표 종합점수를 살펴보니까 70점으로 상위 25% 정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퓨런티어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살펴보니까 더불어 기록한 기업도 있고요. 따상행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많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양호한 수익률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과연 균등 배정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니까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받기가 힘듭니다. 반면 유한타증권은 그동안 이 공모주 시장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공모주를 진행한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유한타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공모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한타증권으로 아마 균등을 노리신다면 의미 있는 수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비례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받기 위해선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균등, 유한타증권으로 균등 배정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추후에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의미 있는 수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